안녕하세요. 뉴스 그득의 안보라 강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 걸렸어요. 괜찮아요? 네, 약 먹고 조심하십시오. 진짜 갑자기 걸리더라고요, 불현듯. 이런 말 좀 그런데 청초한 미가 있네요. 여기 코 주변이 약간 허니까 그런가 봐요. 최근에 기사를 네. 보니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영국 얘기긴 했는데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AI랑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Z세대가 많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네. 대화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원래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네. 되게 오랜 시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저희도 하고요. 네, 나도 Z세대인가 보다. 저도 말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말하는 걸 업으로 삼고 계시니까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네. 말 잘하는 법 그리고 대화 잘하는 법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제자들이 좀 있는데 제자들 중에 그 연애할 때조차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정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썸 탈 때, 이럴 때. 네. 왜냐하면 너무 어렵대요. 그 대화를 시작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그 얘기도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질문을 실제로 좀 받았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답해줬어요? 일단은 본인의 경험담을 섞어서 얘기해 준 거야? 경험담보다는 저는 경청이 반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경청을 하려면 나중에도 얘기하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으면 잘 들리고 잘 들리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듣는 거 8, 네가 말하는 건 2로 줄여라. 말하는 게 어려우면 말을 하면 할수록 비호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상대방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질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고 네 이후에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것도 썩 통하지 않는 건가 혹은 이제 네 효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보통 3-2-1 법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 듣고 2분 맞장구 치고 1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듣고 3분 듣고 네, 3분 듣고 듣는 총 시간을 3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중에 2는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리액션. 아 정말?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그냥 별거 아닌 리액션을 계속 쳐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1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 너 너무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성시경 씨가 네. 그 아내나 여자친구랑 그 공감의 대화를 하는 방법을 네. 기술적으로 알려준 게 있잖아요. 뭔데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려원 앵커 오늘 너무 예쁘네요. 아 예쁘구나. 나 오늘 운동했어요. 운동회 했구나. 네. 나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면 그 끝말 상대방이 하는 끝의 말 특히나 남자분들은 네. 공감하기 어려워한다. 여자들은 공감의 대화를 원하는데 네. 남성분들은 해결해 주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싸운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심리학 기술로 있는 용어예요. 백트래킹 대화법이라고 그 사람의 혹은 미러링 대화법. 그러니까 그 사람의 끝말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 힘드시구나.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무슨 상담을 할 때도 아이랑 대화를 할 때도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울었구나 오늘. 공감의 대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가 보구나. 완전 있어요. 그랬구나. 어때요? 그거는 일단 1차적인 리액션.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주는 거죠. 그 어떤 거를요? 뭐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운동회에서 뛰었어?
운동회에서 어떻게 뛰었어? 이렇게 하나씩 더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어떻게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 운동회 했는데 분위기 어땠어? 이렇게 하나씩만 더 보태주는 거죠. 분위기 어땠어? 누가 왔어? 근데 그 분위기 어땠어? 누가 왔어? 어땠어?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육하 원칙이에요. 어디서 했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육하 원칙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서 했어? 언제 했어? 누가 왔어?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네. 되게 좋은 팁이다. 그리고 이거는 남성분들한테 더 팁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거는 제 고정관념이자 선입견일 수 있어요. 대화를 하면 남녀가 만났을 때 소개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대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더 부담을 많이 안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첫 만남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생각하기에 질문을 많이 받아야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죠. 맞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던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 질문을 정말 가볍게 몇 가지 이슈만 생각해서 돌리면 돼요. 네. 뭐 날씨가 어떻다? 혹은 뭐 스포츠 좋아하냐, 취미 좋아하냐, 뭐 요즘에 스포츠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많고 해서 그 취미 하나를 저는 뭘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음식 먹는 걸 좋아해요, 어떤 종류를 좋아하세요, 보통 어떨 때 그런 걸 드세요,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저 사람이랑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네? 라는 생각을 여자가 하게 돼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게 저는 그 일면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그게 이성이나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내가 좀 매력 있게 돋보이게 보이게끔 인터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게 관심으로 느껴지는 질문들일 거고 그렇죠. 남자분들은 그 여성분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자기가 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난 하는 너무 매력 있어. 또 옛날 노래를 이렇게 옛날 노래 소다팝 정도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다팝. 그래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질문을 던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약간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그렇죠. 거죠. 네. 육하 원칙에 붙여서 질문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네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질문이 장황하게 길면 안 돼요. 항상 질문은 짧게 던져야 돼요.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해야 돼, 나보다. 맞아. 어땠어요? 맞아요.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맞아. 짧게. 근데 그게 진짜 인터뷰에서도 다르지 않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인터뷰할 때 앵커의 질문이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인터뷰 질문지를 보면 문장들이 되게 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질문 하나가 5줄, 6줄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제 상대방이 내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니까 질문을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을 관통하는 짧은 문장으로 질문을 던져야 맞아. 더 많은 걸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꼬리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이제 인터뷰할 때도 쓸데없이 그 할 말이 없으면요. 꼭 어떤 말을 붙이게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렇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짧게. 근데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짧게 가라는 거는 모든 질문에서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말을 길게 하기는 쉬운데 짧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우니까. 그것도 그냥 짧게 하려고 하는 연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도 말 길게 하기도 해요. 나 말 너무 많잖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 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꼭 발성이나 목소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발음이나.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배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발성이나 발음은 일단 발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목소리 이 톤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편안한 소리를 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 톤은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저음으로 갔을 때는 단둘이 있는 공간 혹은 좀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중저음으로 얘기를 해야 상대방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고 내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네. 반면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어머나. 네. 저희 오후 3시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알려드렸고요. 네. 지금 3시라는 말씀은 또 아니에요. 네. 이게 소리를 꺼놨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음으로 얘기할 땐 단둘이 있는 네, 공간, 단둘이 있는 공간, 혹은 사랑을 속삭일 때 사랑해!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나 너 사랑해라고 하면은 왠지 더 간질간질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내가 내는 톤에서 조금 한 톤 정도 더 높이는 저는 솔톤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도레미파솔 솔 톤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흥분했을 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목소리 톤을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톤의 영역이 다 다르니까. 맞아. 그거를 자기가 직접 소리를 내보고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내 목이 편안한가를 개개인별로 다 깨달으셔야 돼요. 네. 제가 최근에 환승연애 4를 보는데 거기에 그 최근에 나오시는 분 중에 지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여성 출연자가. 근데 X랑은 절대 만날 생각이 없으시고 환승을 하실 생각으로 마음에 드는 남성분에게 직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정도 그 발성과 음성법만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너무 매력 있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말이 거의 ASMR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남성분한테 그럼 그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럼 근데 거기서 핵심은 속도예요. 맞아. 그럼 그렇게 할까? 이거 하면 안 돼. 맞아. 그럼 그렇게 할까? 맞아.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고급스러워져. 맞아. 갑자기 고급스러워져요. 고급스러워져 이러다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김희애 씨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우리도 말 천천히 하자. 네. 아니, 천천히 하면 저희도 다 아주 고급스럽게 천천히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속삭이면서 말을 천천히 하게 되면 사람이 참 고급스럽고 그리고 상대방이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발성과 톤 이런 거는 개개인이 다 다른 것이고 매력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 대로, 낮으신 분들은 낮으신 대로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도 천천히 얘기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두 번째는 전달력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천천히 이야기한다는 건 혀를 또 천천히 움직이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조금 템포가 빠르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직장 상사든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든 혹은 발표하는 자리에서든 내가 좀 빨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좀 천천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만 아셔도 말을 잘하시는 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혹은 뭐 혀 짧은 소리가 나요. 혹은 저는 끝을 잘 못 맺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도 특히 말이 빨라서 상대방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경험을 자주 하시는 분들일수록 말을 좀 천천히 끊어서 하려고 노력하시면 이거 한 달이면 고칠 수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일반인 분들 이제 스피치를 알려드릴 때 네. 두 갈래로 나눠서 이제 같이 하는데 그 측면은 정말 속도감 있게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금방 고치실 수 있고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말하고 발성하고 발음이나 발표나 이런 능력은 저는 계단식으로 능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안 느는 것 같아도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 있고 사실 저희도 첫 방송 못 봐요. 아시죠? 제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이불킥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만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날 이불킥을 얼마나 했는지. 근데 그때 보면은 맞아. 저도 예전 영상을 보면 되게 놀라는 게 나 톤이 되게 높았네 싶은데 이게 방송을 계속하면서 소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쓰는 방법을 배우고 좀 더 느려지고 혹은 발성이 커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네. 그 아나운서들 고유의 약간 아주 버터 바른 것 같은 느낌의 발음들과 그 다음에 그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중저음의 소리. 네. 그리고 날카롭지 않은 소리들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 분들 중에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가면 그 비슷한 범주 안의 목소리에 그 알맹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로 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 금방.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단식으로. 저는 아나운서 앵커들 중에서도 톤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방송을 할 때는 굉장히 하이톤이 돼요. 그래서 밤보다는 아침에 더 어울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맞아. 선배는 아침에 내는 그런 앵커 중에 한 명인데 네. 제가 연습했던 방법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소리를 모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성이나 호흡을 연습하실 때 저는 종이컵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종이컵을 방 벽에다 붙이고 그 안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그 점을 보면서 정면으로 보고 내 목소리가 저 점에 꽂힌다. 내 목소리를 저 점까지 내보내야지. 직선으로 실처럼 뽑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똑같은 톤과 똑같은 호흡과 똑같은 소리로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꽂히는 목소리가 되거든요. 그 흩어지지 않고 소리가 모아져서 마이크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연습을 하실 때 방 안에서는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잖아요. 네, 그냥 종이컵 하나 붙여도 되고 종이컵까지도 귀찮다 하면은 문고리 있잖아요. 그 문고리에 열쇠 모양. 네, 그 점 하나 혹은 벽지에 있는 특정한 모양 점 하나 무늬를 찝어서 저기에 내 목소리를 꽂는다. 내 목소리가 화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맞아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거 돈 내고 들으셔야 돼요. 얼마면 돼? 500원. 근데 그게 정말 근데 어떤 내용을 그 소리를 꽂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인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누구에게나 인사는 하니까 안녕하세요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저는 강려원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단 두 문장으로라도 시작을 하시면 저는 이 성대와 이 발성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발성을 쓰는 기관들도 전부 근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력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놀랬던 게 이게 정말 근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기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토끼를 너무 좋아하는데 18개월에서 19개월 될 때는 토끼가 발음이 안 돼서 따찌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생각보다 여기를 엄청 토끼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따찌는 엄마, 아빠 이거랑 거의 발성이 비슷해서 네. 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가 20개월이 넘어갔는데 그때가 1월 1일이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끼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철봉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기립근에 힘이 생기고 내가 여기에 힘 주는 배심이 생기니까 네. 밀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이게 된 너무 따찌가 그리운 거예요. 그립지. 너무 그립지. 이제 토끼 한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래서 그런 발음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근력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 느꼈고 여러분들도 그 인사하시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일단 그 소리를 멀리 보내고 모으고 하는 연습은 근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면 발성으로는 뭐 네. 그냥 충분하신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오늘 기회를 빌려서 제스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제스처의 달인이세요. 저는 제스처가 아직도 어렵거든요. 근데 제스처 달인이시잖아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 난 소개팅 했을 때, 소개팅 할 때 도움이 되는 제스처. 하나랑 직장이나 네. 발표할 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필요한 제스처 하나. 아, 그러면 그냥 시선으로 할까요? 네. 일단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장인분들 PT 하시잖아요. 그럼 떨리잖아요. 그럴 때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쭉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맨 뒤에 벽면을 보시는데 그 벽면이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통 바로 뒤에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 일직선으로 많이도 아니에요. 양쪽 끝이랑 중간 이렇게 딱 세 지점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과는 세 지점. 눈을 안 마주쳐도 돼. 마주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나의 시선은 세 지점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 마주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물론 저 아이 컨택 사람들이 제가 계속 쳐다보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눈 내리시거든요. 네, 그건 저희가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이제 그냥 보통의 발표하시는 상황이라면 세 지점 네. 뒤에 있는 세 지점 정도로 정해놓고 번갈아서 딱딱 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거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아이 컨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컨택 지점이 있고 지금은 카메라를 보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있어요. 카메라 뒤에 그 카메라 높이에 있는 그 저 뒤에 있는 벽면을 보고 있거든요. 제 시선이 어때요?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아닌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그 렌즈 뒤에 있는 벽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를 하실 때 이렇게 그 앉아있는 분의 머리 넘어 그 선에 맞춰서 그 지점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점을 보면 요 라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옆으로 하나 더 시선을 옮깁니다. 옮겨서. 네. 근데 너무 이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더 긴장해 보이고 경망스러워 보이거든요. 너무 이건 말고 한 지점을 보고 한 뭐 1분 얘기하고 중간 보고 1분 얘기하고 끝에 보고 1분 얘기하고 뭐 이렇게. PPT 슬라이드로 치면 한 슬라이드 정도마다 옮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너무 훌륭하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계속 렌즈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제 시선이 어떤지. 네. 그거랑 소개팅은 또 이제 1대1로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비단 소개팅도 그렇지만 1대1로 있을 때나 뭐 한 소규모 모임 정도에서 그래요. 그 메로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메로비안의 법칙은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같이 작동을 할 거잖아요. 이거를 100이라고 봤을 때 언어적인 요소는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법칙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게 뭐냐면 나의 눈빛, 나의 목소리 톤, 내 표정, 나의 제스처,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는 몸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커피숍 가면 저는 그런 거 보거든요. 저 커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저 커플은 이루어질 것 같다. 나 그거 보는 거 전문인데. 어떤 걸 주로 보세요? 만약에 마주보고 있으면 이제 소개팅을 많이 하는 스팟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약속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둘의 거리가 이렇게 약간 몸이 이렇게 맞아. 왜냐면 얘기를 더 잘 듣고 더 잘 보려고. 근데 몸을 이렇게 내밀어도
들리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좋으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맞아. 거야. 그 무언의 말이 이 제스처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으면 옆을 네, 보게 되고. 예. 맞아. 그러면 어느 커플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커플이에요? 한 사람이 맞아요. 멀리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멀어지는 거지. 아니, 그 잠깐 요 앞에서 의자 뒤로 기대는 게 뭐 얼마나 대단히 멀어진다고 싶지만 이 마음의 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혹은 여자분들 뭔가 상대방에게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나의 호감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그냥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면 됩니다. 앞에 테이블 있잖아요. 그냥 한 손 놓고 이렇게 기울이시면 돼요. 기울이고 잘 들으시면 들어지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리액션. 아까 리액션 2분 기억하시죠? 3분 듣고 2분 리액션하고 1분 말한다. 네. 맞아.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서로 상대방이 너무 눈을 뚫어져라 보면 이거는 조금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누구 예전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은 최준 카페 사장 최준. 맞아. 이거는 약간 맞아. 네. 눈을 깜빡이셔야 돼요. 맞아요. 시선을 맞습니다. 잠깐 바닥도 봤다가 다시 눈 보고 바닥 봤다가 눈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아까 강여원 앵커가 이건 진짜 이걸 우리가 말로 풀 뿐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팔짱 끼는 자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왕적인 자세거든요. 그 옛날에 또 이게 그 나이가 나오는데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이러다 미쳐 내가 요리조리 어쩌고 우리 근데 약간 이렇게 웨이브 줘야 돼. 우리는 이런 빰빰빰빰 이렇게 춤추는 거 있어요. 뚝딱뚝딱 맞아. 우리 뚝딱이요? 지금 원래 그거는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이거 이게 트니트니 친구들한테 맞아. 해주는 트니트니 이 춤 이름이 시건방 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춤 이름이 시건방 춤이에요. 보통 팔짱 몰랐네. 끼면 팔짱 끼고 고개를 딱 꺾어. 그러면 건방져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팔짱을 낀다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벽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방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성벽을 치듯이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너에게 내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 라는 방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신랑이 되게 큰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뭐부터 해? 얘기해봐. 얘기해. 이렇게 일단 팔짱 끼고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여자분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팔짱 끼는 건 어디 한번 네가 나를 설득해봐. 어디 한번 네가 날 넘어봐. 라는 어떤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방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팔짱 끼는 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해요.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지 않을 때 하거나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님들. 네. 나 이만큼 자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성벽을 자랑할 때 보통 팔짱을 사진 찍으실 끼죠. 때 많이 프로필 사진. 하죠. 네. 아나운서분들 네. 이렇게 보통 학원 강사님들 1등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네. 이 팔짱 끼는 자세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소개팅을 할 때는 보통 이거 안 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 쉽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내가 팔짱을 끼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싶고 근데 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는 요거 있죠. 따크 할 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차라리 두 손을 내리시거나 두 손을 모아서 턱을 이렇게 계시면서 앞으로 몸을 앞으로 하시고 좀 굳었어. 눈 안 깜빡였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 깜빡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몸짓으로도 호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네. 소개팅이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대화가 어렵다면 이런 몸짓만 충분히 표현을 해줘도 상대방은 조금 아직은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서로를 많이 알지 못해서 좀 부끄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좀 호감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는 이제 일단 보여지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두 분 다 혹은 직장 상사나 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거리가 사실 되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앵커 중에 많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끊임없이 하냐, 어떻게 그렇게 돌발 상황에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저도 이 질문을 현직에 계신 아나운서분한테 준비생일 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KBS에서 실제로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훈련시킨다, 신입으로 입사를 하고 나면 이거를 반드시 한다라고 한 게 매일 3분 스피치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3분 동안 말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3분이면 1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3분을 뭘로 얘기를 하지? 그거는 사실 내 안에 들어있는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선배가 이제 작가기도 하시니까 글을 쓰는 거 보면 관찰력이 좋고 어떤 일상에서 캐치하는 게 좀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자기가 겪은 일들을 진짜 재밌게 얘기하시는 게 타고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말하는 거나 스피치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 컨텐츠 자체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이제 팁을 드려도 말을 연습을 해보세요라고 1분 말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거를 다년간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스피치 수업을 하고 학생들도 하고 일반인 분들이나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니까. 그치. 네. 다 하셔야죠. 네. 스피치를 배우시면서 결국에는 말하는 게 인생을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측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결과를 여러분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그 많은 분들이 너의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너의 얘기를 하는 게 나의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하거든요. 어렵죠. 예, 나 그냥 하루가 너무 시덥지 않은데 내 하루 너무 평범한데 남들이 볼 때 시덥지 않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출근을 하면서도 매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인이 알고 그게 그리고 결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출근을 안 하시거든요. 혹은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시고 이 출근만 가지고도 다 다른 걸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그게 평범하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훈련을 시키냐면 이번 주 혹은 올 가을에 있었던 인상 깊은 일을 하나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선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훈련시킬 거예요. 제가. 저를요? 워낙 잘하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올 가을에 그게 슬픈 일이어도 되고 뭐 기분 좋았던 일이어도 되고 네, 화가 났던 일이어도 되고 내 기억 속에 딱 떠오르는 일 하나를 그냥 오늘 있었던 일도 괜찮아요. 네, 저도 오늘 있었던 일이 제일 기억납니다. 네, 그러면 3분이든 3분은 너무 기니까요. 1분 훈련을 어떻게 하시냐면 키워드를 무조건 주는 거예요. 실제로 KBS에서도 커피에 대해서 3분 스피치 해봐 이렇게 한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키워드를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선배한테 제가 키워드를 하나 드리는 걸 종이를 드릴게요. 종이. 그러면 종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내가 생각을 했고 방금 생각했던 인상 깊은 내 이야기 있죠. 그걸 무조건 종이와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이요? 네. 시작? 네. 저는 오늘 아이의 운동회를 갔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8살인데 아이도 처음이고 저희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운동회 때 부모님이 오신 기억이 없어요. 일단 바쁘셨구나.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업전선에 뛰어드시느라 운동회 때는 어머니가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의 운동회 가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래서 휴가를 내고 운동에 참여를 했고 남편의 경우도 이제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튼 남편까지 와서 운동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첫 운동회니까 아이의 기억에 남고 싶어서 저와 남편이 준비한 종이가 있어요. 어떤? 너밖에 안 보여 황은유 화이팅. 귀여워. 이거를 써서 저희가 흔들었는데 어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진짜 갖고 올 거야? 그래서 갖고 갈 거야. 왜? 했더니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엄마만 흔들면 내가 좀 창피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져가지 말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창피할 것 같긴 한데 엄마 아빠가 좋지. 와서 흔들어주는 게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엄마는 너무 흔들고 싶으니까 일단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라고 해서 오늘 가서 아이가 저희 앞을 지나갈 때마다 황은유 너밖에 안 보여 황은유 화이팅 이 종이를 진짜 부부랑 둘이서 열심히 흔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표정도 다 핸드폰에 담아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해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 영상이 카메라에 담겼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부모로서 너무 행복했고 그 종이 하나로 아이에게 좀 평생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을 줬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1분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던지면요.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즘은 종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재밌어요. 생동감 있고 내 이야기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풀기가 쉬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내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어떤 키워드를 던졌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밌었던 나의 이야기를 무조건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종이랑 내 에피소드가 전혀 그 연결고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네. 하면 네. 뭐 그게 스마트폰이든 어쨌든 간에 그걸 종이로 살짝 바꾸시는 건 괜찮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종이가 아니라 플랜카드였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그 사실은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할 때 모두 그 팩트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재밌게 얘기하려면 MSG를 살짝 쳐야지 재밌다고요. 음식도 다시다가 들어가야 맛있듯이. 그래 이 맛이야. 네. 근데 이제 물론 팩트가 틀리면 안 되죠. 하지 네.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꼬이니까 그거는 그렇지. 거짓말이 되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MSG로 살짝 이거를 바꾸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이라고 하는 소재를 던졌지만 네. 운동회 그리고 딸의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야기로 하면요. 이게 종이 이야기 하라 그랬더니 왜 운동회 얘기를 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의외성에 궁금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공간의 기를 나한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오늘 있었던 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한 달 내에 있었던 일, 혹은 올 계절에 좋았던 일, 네. 혹은 기억에 남는 일, 화가 났던 일을 생각을 하셔서 네. 이야기를 그 키워드랑 연결짓기 연습을 하시면 정말 이게 재밌다고요? 하면서 얘기를 한 4-5분 계시는 데서 네.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재밌게 듣거든요. 네. 아, 이게 재밌는 거구나 하고 가세요. 어. 네, 그리고 이 4-5분이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주말에 자더라도 잔 것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예. 하루 종일 잤다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왜 잤는지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생기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 말에 완결이 생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흥미롭게, 그게 아주 재밌지 않더라도 어떤 소재는 재밌고 어떤 소재는 재미없더라도 얘기는 하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말하시는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덧붙여서 오늘 더 열심히 흔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젠슨왕이랑 깐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만났잖아요. 근데 세 분이서 그 많은 카메라 앞에서 러브샷을 하며 지금 세 분의 뭐 재산을 총 합쳐서 260조 막 이러더라고요. 이분들도 이렇게 야근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내 자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싶어서 진짜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이 플랜카드를. 여러분 이 회장님, 정의성 회장님, 젠슨항도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네, 맞아요. 젠슨항은 어제 저희 갔다가 거의 11시에 또 깐부치킨 또 가가지고 뒤풀이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기자인데 거기서 네.
저기 이재용 회장이 사주는 치킨 먹었다고. 야, 정말 저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라 선배 얘기한 거에서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거리는 좀 이 메모장에 적어 놓으세요. 맞아요. 네. 할 얘기가 없을 때는 또 이런 얘기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던지시고. 근데 물론 너무 막 이렇게 어색할 때 한 번씩 던지는 건 괜찮은데 허구한 날 그걸 던지는 사람 매력은 없어요. 네, 아재 개그라고 하죠. 네, 아재 개그처럼 돼버리고 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뉴스를 매번 얘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이야기거리가 줄어드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되 이렇게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나의 이야기와 내가 이제 뉴스를 보고 느낀 점이 연결되면 이거는 뉴스라는 한 이슈를 던지고 플러스 나의 인사이트가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재밌어하고 저도 그런 유튜브를 즐겨 듣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본인이 재밌다 싶으신 건 왜 재밌었는지 메모장에 간단하게 네, 그 트럼프 춤도 좀 이렇게 YMCA 이렇게 하면 왜 네. 그런 춤도 따라서 하시고 네. 소다팝도 좀 기억을 하시고 네. 그런 네. 네, 그렇게 하시면서 네. 네,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 네, 그거를 좀 목표로 삼으시면 저는 너무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재용, 정의선, 젠슨황의 케이스를 그냥 두루두루 여기에 써먹기 좋은 게요. 이 세 분보다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중에 이분들도 이렇게 별로 열심히 없는 사는데 게 아니라 없지 않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이 테슬라 방송 말고는 보시는 없겠다. 분들 중에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설마 이재용, 정의선 회장님이 저희 방송 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머스크가 사시는데 볼 수도 있어요. 머스크가 보면은 그분은 Hello. 많으시죠. Hi,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do you want 깐부? 괜찮았어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런 제 스타일이에요. 네. 네. 아무튼 이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항상 모든 결론에 다 이렇게 빗댈 수 있는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는 케이스들을 네. 메모장에 적어두시면 이야기거리 소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셔서 말하는 게 정말 즐거우면요. 사실 나의 이야기라는 게 즐거우면 인생 사는 게 또 즐겁기도 하고요. 좀 주변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할 때는 혹은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오늘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세상에 관심을 가지듯이 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그 관심을 갖기가 좋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SNS도 있고 혹은 제가 보라 선배랑 2주 전에 만났으니까 2주 전에 했던 얘기를 좀 반추해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어? 뭐 어머니는 어떠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어색함의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있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아요. 네. 우리는 모두 다 깐부니까요. 네. 갑자기?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거의 한 50분? 네, 40분인가?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너무 했어요. 재밌게 재밌었다.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여러분도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